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9일 오후 3시 33분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의 총선 판세를 제가 분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넉 달 전에 민주당이 과반수 제1당이 된다.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늘어도 과반수 미달이다. 제3당이 약진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주간 잡지인데 한국 선거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승리, 2022년에서 윤석열 승리를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단독 과반수 이상 자신 있다는 전망을 내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료 대란과 조국 혁신당 돌풍으로 현재 보수는 분열하고 좌파는 분진 합격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민주당 플러스 조국당이 과반수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은 150여석을 자신하는데 여기에 조국당이 더해지면은 160에서 170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0년의 압승과 거의 근접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민주당과 조국당 공천으로 당선될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종북 성향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동훈의 종북 청산 구호는 실패하고 민주당의 검찰 독재 청산 구호가 상당히 먹혀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달 지속된 의료 대란은 조국당 등장과 타이밍이 일치해가지고 중도층을 왼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정부 대응이 잘못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윤석열 불통 독단 이미지가 좌파의 정권 심판론과 결합되어 가지고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분열하고 중도는 좌회전하고 좌파는 단결합니다. 상대적으로 한동훈과 국힘당이 이런 윤석열 이미지에 가려지면서 선거판이 윤석열 중심으로 짜여지니 약 60%의 반윤석열 정서가 뭉쳐서 민주당과 조국당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당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편을 들고 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 조국당을 지원하는 형국이 됨으로써 반윤 유권자의 대동단결로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겁니다. 분진 합격 전략의 전형적인 외연 확대 사례입니다. 국힘당은 이준석 개혁신당을 의식을 해가지고 현역 우대의 조용한 공천을 했는데 공무원 발령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파 세력과 연대하지 않는 사이에 윤석열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핵심 지지 세력인 의사들, 의대생과 가족까지 합치면 약 100만 표입니다. 그런 의사들과 갈등하는가 하면은 이종섭, 황상무 건을 두고 한동훈, 윤석열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좌파는 대동단결을 했고 보수는 분열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선거 전략으로 보수적 가치를 포기했고 보수 언론을 포함한 보수 세력은 이런 국힘당을 비판하기는커녕 팬클럽처럼 추종해가지고 결국은 국힘당 지지율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보수는 이번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크나큰 정신적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핵 등 안보 문제는 실종되었고 이중국 적자, 인요한 공천에 보수 세력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대 정치 실패가 이번 총선에서 표로 계산될 것입니다. 청와대의 무리한 이전, 이준석 몰아내기, 김기현 대표 만들기 무리,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이 4대 실책의 공통점은 자기 편 잘라내기입니다. 정치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의 반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격은 운명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성격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현상이 감정의 정치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윤석열에 대한 거부감이 이 총선판에서 강해졌습니다. 조국 수사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이번에는 조국의 복수전에서 상처를 입을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이후 전망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재판이 최대 정치 쟁점으로 격화돼 가지고 사법부가 고민에 빠질 것이고 윤석열 탄핵운동이 일어날 것이며 국힘당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교화될 것이고 보수 세력에서는 자정론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2년 뒤의 대선 패배를 예약했듯이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이 2027년 대선의 패배를 예약할지도 모릅니다. 정치는 돌고 도는 겁니다. 정치야말로 끝나봐야 끝나는 겁니다.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요기베라가 한 말입니다. 참고로 몇 군데 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성 예산에서는 국민의힘 강성규 42%, 민주당 양성조 33%, 분당을 국민의힘 김은혜 44%, 민주당 김병욱 45%, 분당갑 안철수 국민의힘 46%, 이광재 40%, 대양을 이재명 민주당 50%, 원희룡 39%, 연수갑 박찬대 민주당 48%, 정성년 국민의힘 45%, 부평갑 노종면 민주당 42%, 유재홍 국민의힘 32%, 의정부갑 박지혜 민주당 45%, 정희경 국민의힘 40%. 그 다음에 서울에서 몇 군데입니다. 종로에서 곽상은 민주당 43%, 최재형 국민의힘 32%, 도봉갑 안귀령 민주당 41%, 국민의힘 김재섭 33%, 동작을 나경원 국민의힘 50%, 류삼명 민주당 37%, 서대문을 박진 국민의힘 31%, 김명호 민주당 46입니다. 박진 의원은 서울 강남에 있다가 뽑혀와가지고 서대문을에 이렇게 꽂은 경우인데 박진 의원의 화려한 정치 경력 그리고 장관 경력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서 꽂아 내리는 것은 이번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천은. 마포을 정청래 민주당 46, 하문경 국민의힘 33,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전향한 좌파 운동권 출신을 전략 공천을 했는데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진을 고민정 44, 오신환 37, 영등포갑 최현일 52, 김명주 37, 김명주 국회 부의장 출신인데 국민의힘이 노력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분을 모셔와서 영등포갑에 공천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뒤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북 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32, 최경환 무소속인데 42%입니다. 양산을 김태호 국민의힘 45, 김두관 민주당 41, 창원 성산구 허성우 민주당 34, 강기훈 국민의힘 30, 창원 진해 황기철 민주당 37, 이종욱 국민의힘 30. 이 경남권에서 민주당 후보가 몇 군데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을 강준현 민주당 53, 이준배 국민의힘 28. 아주 큰 차이인데 세종을에 이 공무원들이 많이 산다면은 공무원 집단 안에서 이 반
정부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 이연희 민주당 48, 김동원 국민의힘 33, 전주을 이성윤 민주당 47, 정운천 국민의힘 22. 이성윤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죠. 광주 광산을 민형배 민주당 65, 이낙연 새로운 미래 18%, 화성을 공영훈 민주당 46, 이준석 개혁신당 23, 한정민 국민의힘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 한병도 총선전략본부장은 지역구에서 130에서 140석, 비례에서 13석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140석에서 150석 플러스 알파가 된다. 여기에 우호정당인 조국당이 지역구에서 10석 이상을 확보하면은 160석, 170석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한 게 특이합니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한 본부장은 수도권은 한강벨트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정당 지지도가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박빙 열세에서 박빙 또는 박빙 우세로 전환했다. 서울도 자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천 경기는 국정경제론이 높다는 점에서 다수 지역 우세가 예상된다. 대전은 일반적으로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정당 지지도는 약간 열세인데 후보 경쟁력이 우세하여 박빙 구도로 판단한다. 세종은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우리가 우세하다. 충북, 충남은 천안, 아산, 청주권은 박빙 우세로 판단하고 당진과 논산, 계룡, 금산, 정평, 진천, 음성이 박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도 박빙 우세라는 이야기네요. 한 본부장은 TK는 민주당이 꾸준히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PK는 부산, 경남, 울산 정당 지지도에서는 열세지만 인물 우위 지역을 중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PK를 핵심 전략지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호남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팽배하여 압도적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강원은 전체 판세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춘천과 원주에서 승리를 기대한다. 제주도는 3기 지역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20일 동안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겠지만 몇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계속 이런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의료 대란이 극적으로 수습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한동훈 윤석열 갈등이 더 깊어지느냐 아니면은 수습되면서 극적으로 한동훈의 리더십이 강화되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이 굳혀지고 있는 이 판세를 뒤엎을 만한 변수가 생길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